월급이 최저 수준으로 작았고 계저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뿌듯함과 보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직업이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언론사, 스타트업, 웹예능, PD의 다른 점과 전반적으로 PD에 필요한 역량, PD의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혹시 놓치는 내용이 있을까봐 핸드폰에 좀 적어왔는데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다 제 100%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이렇지는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언론사에서 인턴 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름 들으면 모두가 알만한 그런 큰 언론사였지만 유튜브 채널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제가 입사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막 체계가 잡혀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팀 구조가 조금 이상했던 게 팀장님 1명 계시고 저 포함해서 인턴 PD 2명 그리고 인턴 기자가 3명, 4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을 제외하면 일을 같이 하는 실무자가 인턴들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이 유튜브 채널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잘 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회사에서 좀 전폭적인 지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는 주로 인터뷰 콘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인턴 기자 친구들이 인터뷰 진행을 맡았고 인턴 PD 둘이서 기획, 섭외, 촬영, 편집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 섭외를 하면 보통 출연료를 줘야 되는데 출연료 지원이 없어서 가끔 사비를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느낀 언론사 PD의 장점 워라밸이 진짜 좋았어요. 8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이었고 가끔 주말에 촬영을 할 때도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야근도 안 하고 8시 출근, 5시 퇴근을 지키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인턴 둘이서 다 하려다 보니까 저희도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알아서 성장하는 느낌? 우리를 이끌어줄 실무자가 부족한 느낌? 그때 그 언론사의 상황이 이랬던 거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언론사는 어쨌든 기사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다. 조직 특성상 보수적인 게 없지 않고 좀 유행하는 밈이나 트렌드 같은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윗분들의 컨펌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어요. 사실 컨텐츠 제작하기만 해도 바쁜데 그런 내부 컨펌 이슈로 소통이 지체가 되다 보면 좀 제가 느끼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계저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PD지만 워라밸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본인만의 창의적이고 어떤 톡톡 튀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트업 PD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막학기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취준을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저도 대기업에 가고 싶었죠. 그 긴 공채 전형에 지쳐서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유튜브 채널의 PD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언론사와 되게 그 장단점이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제가 있었던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이셔서 다 되게 친구 같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을 정도로 사람 스트레스는 거의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내가 PD로 입사를 했지만 스타트업이라는 조직 특성상 되게 다양한 업무를 한 사람이 할 때가 있어요. 촬영이랑 편집만 한 게 아니라 채널 광고 관리나 마케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경험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점. 제가 퇴사를 결심한 이유이기도 한데 회사의 방향성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콘텐츠 제작이 좀 중심이 되던 회사였는데 점점 사업 쪽으로 회사의 수익 모델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PD로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싶은데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월급이 최저 수준으로 작았고 복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가 강남이었는데 식대가 없어서 식비가 꽤나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PD로 입사를 하지만 좀 그래도 PD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신입분들에게 꽤나 추천을 합니다.
근데 오래 안정적으로 다니실 기업을 찾는 분들이라면 아마 좀 비추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최근에 경험한 웹예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다 알만한 대형 웹예능 채널에서 짧게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을 잘 하다가 퇴사를 하고 굳이 다시 인턴으로 지원한 이유는 제가 실내 콘텐츠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진짜 찐 예능 PD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지원을 했고요. 야외 예능 채널을 해보니까 그 전까지의 PD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정말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턴이라 일정 부분에만 기여를 했지만 대형 채널에서 일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장점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업로드 됐을 때 뿌듯함과 보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편집한 부분에 자막이 재밌다고 해주거나 반응이 좋을 때 그 전에는 크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뿌듯함과 성취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좋다는 전제하에 정말 가족보다 오래 붙어있기 때문에 좀 끈끈한 전우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가족보다 오래 붙어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랑 안 맞거나 좀 별로라면 버티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제작을 하는 기간에는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그리고 야근도 정말 많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면 그 기간을 버티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외 예능 촬영을 하면 촬영 시간도 길고 편집하면서 밤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면 힘듭니다. 특히 지방 촬영을 가면 새벽 4, 5시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저처럼 막내라면 현장을 안내해주시는 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을 다 기록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진짜 한계를 많이 느낄 수 있고 촬영이 끝났다고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막내들은 와서 백업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촬영본이 길수록 백업하는 시간도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새벽 4, 5시에 출발을 해서 촬영을 하고 저녁까지 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백업을 해야 된다. 이런 스케줄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PD한테 제일 중요한 역량 3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 우선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강한 체력입니다. 스케줄적으로도 그렇고 야외 예능은 특히 막내의 경우에는 몸 쓰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획하고 촬영하고 뭐 사무실에 앉아서 편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챙겨야 할 소품이 진짜 많고 기본적으로 짐이 많습니다. 스태프들 물이나 간식도 막내가 챙겨야 하고 촬영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메인 PD님이 다음 씬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씬이 끝나기 전에 바로바로 가서 세팅을 미리 딱 해놔야 촬영이 딜레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을 쓰면서 뛰어다닐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체구가 작고 체력이 약하시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티태스킹. 이거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촬영 현장을 보면서 재밌는 구간이나 내가 살리고 싶은 구간이 있으면 체크하면서 현장 프리뷰도 써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 장소에 필요한 세팅을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이 세팅이 뭐냐면 소품, 그리고 거치캠, 아니면 오디오 마이크 이런 거 챙기는 자잘자잘한 것들을 미리 가서 세팅을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촬영 끝나고 뭐 저녁을 먹거나 회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원 파악을 해서 미리 식당에 예약을 하고 뭐 메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소한 잡무들을 잘 알아서 센스 있게 챙겨야 합니다. 왜냐면 촬영 중간에 바빠 죽겠는데 메인 PD님한테 저희 메뉴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고 촬영 현장을 보면서도 다음 것들을 챙기고 세팅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사회성입니다. 물론 어느 업계나 사회성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미디어 업계나 방송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제작하는 업계가 진짜 좁아서 한 다리만 건너면 거의 다 아는 사람일 정도로 어떻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말 업계가 좁습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말고 웬만하면 다 잘 지내야 하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협업을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광고주랑도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하고 뭐 작가님이 계시다면 작가님이랑도 소통을 해야 하고 출연자랑도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마케팅팀, 영업팀 등등 광고주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아야 본인도 그리고 상대방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PD라는 직업의 장단점, 진짜 첫 번째로 성취감과 재미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결과물이 바로바로 세상에 공개되는 직업이 저는 몇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직업들보다 성취감과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이고 좀 기본적으로 재밌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일반적인 회사원이었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간접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단점, 내가 만든 콘텐츠가 바로바로 세상에 공개되는 특성상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좀 날선 댓글들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뭐 내가 맞춤법을 틀리거나 그런 사소한 자막 실수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워라밸이 없다는 건데 모든 PD가 워라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컨텐츠라면 워라밸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일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직업이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이 직업에 대한 저의 생각 변화는 앞으로 있을 영상에서 조금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PD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업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